박정희 정부는 1966년 한강 이남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제3한강교를 착공한다. 한남대교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완공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강남 택지 개발이 펼쳐진다. 강남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에 따라 세 차례나 구역이 확장되며 1970년 제방 및 매립공사가 진행된다. 베트남 특수가 끝나고 닉슨의 달러 불태환 선언이 촉발시킨 경제적 불안정 속에 박정희 정부는 기업들의 부채를 완화하기 위해 사채 동결 조치를 취한다. 1972년 8월 3일 사채 동결 조치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자 한국 증시는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다. 물가 상승률이 30.4%에 이르지만 은행 이자율이 12%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7.6%에 육박함에 따라 시중의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쏠린다. 한강과 탄천을 젖줄로 농사를 짓고 뽕밭을 가꾸던 한적한 곳에 개발의 바람이 불며 정경유착의 권력형 비리와 투기 바람이 몰아친다. 박정희 정부는 1976년 8월 반포와 잠실, 여의도, 이촌동 등 총 11곳에 166.7만 평을 아파트 지구로 지정한다. 주택 건립 사업에 뛰어든 현대산업개발은 압구정에 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서울시는 여의도를 개발하기 위해 시범 아파트를 짓는다. 1976년은 재테크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 60년 주기의 출발점이다. 주택 공급 정책과 새로운 주택 거주 유형인 아파트가 나오자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의 압력을 받는다. 주택 시장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인 특성을 갖기에 공급이 크게 늘어나도 수요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신축 기간으로 인한 공급과 입주의 시차 때문에 예상과 달리 공급의 증가가 가격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택지 공급으로 돈이 풀리고 개발 지역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면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보는 투기 수요까지 급증한다. 도로, 상업시설, 학교 등 인프라의 개발로 향후의 편의성을 기대하여 가격이 오른다. 더욱이 시장 참여자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의해서 상승세가 지속되길 바란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시장 참여자가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미래의 가격을 만들려는 자기 충족적 예언에 바탕을 둔 금융현상이다. 박정희 정부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의존한 전통적인 조세체계와 달리 소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다. 유럽 각국은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자 전후의 경제 재건과 복지, 국가 모델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 있다. 조세 부담률이 20.31%로 오름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과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며 매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박정희 정부는 1978년 8월 8일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지만 카터 행정부와의 갈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져든다. 김영욱은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에 출석하여 재미사업가 박동선과 중앙정보부 등이 상하원에 불법 로비를 한 정황과 박정희 정부의 인권 문제를 폭로한다. 청와대가 관련자의 송환을 거부하자 카터는 주한 미군 철수와 군사원조 예산 승인을 연계시킨다. 박동선은 사면을 조건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32명의 의원들에게 85만 달러의 제공 사실을 시인한다. 1979년 6월 한국을 방문한 카터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미군 감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연방준비은행 폴 볼커의 강력한 금리 인상에 이어 석유 가격까지 폭등하자 세계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든다. 2차 석유 파동에 따른 경제 위기와 카터와의 외교 마찰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자 부동산 시장은 긴 불황을 맞는다. 1966년 한남대교 착공이 촉발한 강남 개발은 1976년 부동산 시세 상승을 이끌다 멈추지만 부동산 사이클은 1986년 다시 꿈틀댄다. 1986년 병인년은 발전의 싹이 움트는 때로 대한민국 운명의 여름이다.